입니다. 오늘은 조선 제6대왕 단종편이에요. 단종은 조선 임금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왕이에요. 사실 연산군이나 강해군은 자기가 포악한 정치를 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반정을 일으켜서 또 쫓겨나기도 하고 사살되기도 했지만, 단종은 다만 나이 어리다는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로 인해서 수양대군인 삼촌에게 자기 왕자리까지 뺏기고 또 그렇게 목숨을 잃는 사회까지 받게 되는 걸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단종은 문종의 아들이에요. 사실 문종도 세종의 적장자고 또 문종의 적장자가 단종이에요. 그러니까 적장자로 이어오는 왕으로 칠 것 같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완벽한 왕이었죠. 그런데 8살에 세손이 되었어요, 단종은. 그리고 2년 후 10살에 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살에 왕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태어나자마자 죽었기 때문에 세종의 후궁이자 넷째 비인 혜빈 양씨 손에서 자랐어요. 문종이 즉위 2년 만에 사망을 하면서 이제 단종이 왕으로 즉위를 하죠. 그리고 사실 그 단종의 왕비도 수양대군이 골라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15세에 원비가 되고 18세에 홀로 되었죠. 단종은 아주 불우한 가정사를 안고 있어요. 어머니 현덕왕후가 단종이 태어나던 다음 날에 산후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혜빈양씨, 세종의 넷째 비 혜빈양씨 손에서 자라게 돼요. 근데 혜빈양씨도 아들이 3형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혜빈양씨도 아들을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단종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처럼 정말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리고 경혜공주라고 단종의 누나가 있었어요. 현덕왕후가 딸을 하나 낳았기 때문에 사실 문종의 셋째비가 되었어요. 문종은 첫째비는 희빈 김씨라서 고약한 독심술 이런 것 때문에 쫓겨났고, 또 두 번째 공씨는 레즈비언으로 동성연애를 하다가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부인으로 온 분이 그 단종의 어머니였어요. 사실 그 세종의 넷째비 혜빈 양씨는 단종을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리고 단종이 그 옥새를 가져다가 자기 삼촌에게, 소양대군에게 주라고 할 때 혜빈 양씨는 죽어도 이 옥새를 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결국 세조에게 죽음을 당하죠. 특히 갓난 때부터 돌보던 단종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어요. 그래서 혜빈 양씨가 단종을 보호한다는 핑계로 공중을 드나들면서 단종에게 이렇게 저렇게 그 정사라든가 모든 거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러는 자체를 수양대군은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못 오게 딱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혜빈 양씨가 너 마음대로 정치를 한다고 트집을 잡아요. 나쁘게 가르쳐주지도 않는데도 수양대군은 처음부터 어린 조카가 왕위에 올랐을 때 자기가 야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단종을 위하는 모든 사람들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양대군과 이 혜빈 양씨는 불편한 사이가 돼요. 못 오게 하고, 또 혜빈 양씨는 이 단종을 또 보살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물론 혜빈양 씨는 단종을 뭐 이익을 위해서 한 건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보살폈기 때문에 이 혜빈양 씨는 물심양면으로 단종을 돕고 싶었죠. 근데 수양대군은 그 자체가 너무 꼴불견이라고 못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후견인으로 삼나면 문종의 후궁이었던 사실 홍기인이라고, 홍기인은 문종이 굉장히 사랑했던 여자였어요. 근데 숙빈 홍씨를 궁궐의 일을 내면부를 볼 수 있도록 해가지고 혜빈양 씨는 못 오게 하고 숙빈 홍씨를 후견인으로 삼았습니다. 수령청정의 명분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린 왕이 왕위에 오르면 옆에서 후견인이 수령청정을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제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종이 어떤 결정을 하거나 어떤 정치에 관해서 문의를 할 때 옆에서 일일이 가르쳐주는 수령청정을 혜빈양 씨가 했었는데, 혜빈양 씨를 못 오게 하니까 수령청정의 명분도 잃어버리고, 혜빈양 씨는 나중에 단종 공개할 때 가담했다가 자식들과 아들 3명인데 아들 3명도 다 죽이고, 그리고 교수형에 처해서 사실 명분도 없이 쫓겨났어요. 모든 게 죽었지만은 궁에서 있었던 명분조차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강등돼가지고 아주 천민으로 이렇게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왕실 계보인 종친록 유호록에서도 삭제되면서 그의 후손들은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후 79년이 지나서 중종 29년에 혜빈의 중손자인 호청군이 대궐 앞에서 막 엎드려서 호소를 합니다. 상소를 하고 우리 어머니가 사실 이 단종을 굉장히 예뻐하면서 기르고 뒤에서 보살피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세조가 강등시켜서 우리는 천민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제발 사면을 해줘서 복권시켜 달라고 상소를 하면서 중종 때 복권됩니다. 혜빈양 씨와 아들들은 다시 왕실 계보에 속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조가 왕실 계보에서도 삭제를 해버렸어요. 이분은 완전히 어떤 모험을 해서 자기가 왕위 찬탈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는데, 단지 단종을 보호하고 보살펴주는 그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그리고 혜빈양 씨를 쫓아보내버려서 왕실 계보에 속하지도 못하게 되고 그랬는데, 지금 혜빈양 씨에게 문해라는 시호를 내리면서 중종 때 다시 복권이 됩니다. 여섯 살 때는 할머니 소현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소현왕후는 세종의 부인이었어요. 소현왕후가 세상을 떠나고, 또 10살엔 할아버지 세종도 병으로 승하하고, 그리고 12살 되던 해에는 아버지 문종마저 지병이 악화되어 승하하면서 사실 홀홀 단신 고아가 됩니다.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안 계시고 할머니도 안 계시고, 결국은 숙부들만 7명 장정 같은 숙부만 줄줄이 옆에서 왕위 찬탈을 하려고 무대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단종은 정말 조선 왕조 역대 국왕 중에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갖춘 왕이에요. 사실 세종대왕도 태종의 셋째 아들이었거든요. 원래는
태조 때부터 첫째 아들을 왕을 계승자로 이렇게 그 지위를 주고 또 그 밑에 첫째 아들이 또 첫째 아들을 적장자로 해가지고 계속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왕위의 계보였어요. 그런데 그 세종까지만 해도 태조, 정종, 태종, 세종 그러니까 태종도 첫째 아들이 아니었고 세종도 첫째 아들이 아니었어요. 세종도 셋째 아들이었는데 세종의 첫째 아들이 문종이고 문종의 첫째 아들이 단종이었기 때문에 가장 적장손으로 태어나서 왕위에 오른 사람은 단종군이었어요. 조선 왕 27대 왕 중에서 사실 적장자로 적손으로 해가지고 왕위에 오른 사람은 단종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애당초 증조 할아버지 태종, 할아버지 세종, 또 아버지 문종 모두가 최고의 명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치를 잘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이루는 그 계보로 이어진 왕이 단종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손이나 세자들은 세자 수업을 받아요. 집현전 학사들이 모여서 세자 수업을 받으면 정말 어려서부터 왕이 되면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를 3살, 4살 때부터 천자문부터 사서상경을 읽으면서 또 외국의 그 역사라든가 이런 거를 모두 경서로 된 걸 다 배우게 됩니다. 그 단종이 어렸지만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하고 명석했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글 공부를 해서 굉장히 뛰어난 생각을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나이만 어렸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정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왕위를 뺏지만 않았어도 정말 명분으로서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적장자로 훌륭한 왕의 손자고 훌륭한 왕의 아들이었지만 그런 단종에도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실에 확고한 후견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단종의 후대의 왕이었지만 성종, 명종, 숙종 이분들은 어렸을 때 왕이 됐어도 다 엄마나 할머니들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를 하기가 쉬웠고 또 왕위 찬탈을 당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거를 먼저 얘기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만 단종이 지금 후대 역사를 하는 중이니까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도 죽고 할머니도 죽고 또 돌봐줄 해빈까지 수양대군이 죽여버리고 하니까 정말 단종은 후견인이 없어서 홀로 단신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방해로 문종의 후궁 기인홍씨의 자기를 숙빈으로 올리면서 결국은 보호자가 됐어요. 그런데 문종이 죽기 이전에 세종이 살아있을 때 그 집현전 학자들한테 뭐라고 당부를 했나 하면 좀 이따가 사육신에 나오지만은 그 성삼문, 정인지, 박평년, 이계, 그 유흥부 또 유성원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신신당부를 했어요. 우리 아들이 몸이 약해서 만약에 일찍 죽게 되면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 너희들이 잘 보살펴달라고 정말 목숨을 내놓고라도 잘 보살펴달라고 세종이 신신당부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단종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정말 보호를 하고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렇게도 정말 불운의 결과로 왕위에 오른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10월 10일에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계유정난이라고 하는 거는 1453년에 수양대군이 영의정, 한보인,
자의정, 김종서, 이조판서, 조국관 등을 죽이고 정권을 장악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분들만 죽인 게 아니고 그때 개유정난 때 죽은 사람이 100명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단종을 보필하던 사람들을 거의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핑계조차 없는 세조의 개유정난은 일어나고 그랬어요. 단종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종서로 칠 것 같으면 북방 여진족의 침입을 격퇴하고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선을 확정하였어요. 그러니까 세종 때 여진족이 자꾸만 함경도 쪽을 자꾸 침략을 하고 이러니까 원래는 김종서가 그 문신이었어요. 무신이 아니고. 근데 문신이었는데 머리가 명석하고 워낙 기계가 활발하고 이 어떤 명력을 잘 다스리고 이러니까 무신으로서 활약을 하면서 북방 여진족을 몰아냈어요. 몰아내고 거기에다가 그 함경도에다가 군사적인 목적으로 만든 행정구역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성을 쌓고 이러면서 여진족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그 4군 육지를 만든 장수가 김종서였어요. 그러니까 김종서가 굉장히 훌륭하고 이 단종을 굉장히 보위를 잘하는 그 재상이었죠. 그랬는데 일단은 김종서의 세력이 그 병사들을 움직이는 세력이 있고 하니까 수양대군은 김종서부터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김종서의 집으로 한 사람을 데리고 찾아갑니다. 수양대군은 1453년 10월 10일 마침내 거사를 계획한 날이 왔어요. 아무래도 내가 그냥 있어가지고는 단종이 나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그때 이 수양대군을 꼬드긴 사람이 누구였나 하면 한명리하고 걸람이 꼬드겨가지고 그때 영의정으로 있었거든요. 이 김종서가 영의정으로 있었기 때문에 영감님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언제 왕을 차지하겠느냐. 아무래도 김종서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D-Day 날짜를 잡아서 이제 김종서 집으로 찾아가요. 찾아가가지고는 밤중에 찾아오니까 김종서도 사실은 섬뜩한 생각을 하면서 아니 어떻게 왔냐고 대문을 열어주면서 들어올 때는 한 사람밖에 안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적은 사람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김종서가 안으로 들어오시지요 이러면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안으로 들어갈 것까지는 없고 밖에서 잠깐 얘기하고 갈 거니까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수양대군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함께 온 사람들이 형편없이 적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김종서가 마당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수양대군이 사람을 시켜서 그 쪽지 좀 내보이거라 이게. 그러면 그 어떤 문서처럼 생긴 거를 이렇게 내보이면서 그 김종서에게 줘요. 이게 임금이 보낸 쪽지 문서니까 읽어보라고 수양대군이 김종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두컴컴한데 김종서는 임금이 보낸 문서라고 하니까 뭔가 싶어서 이렇게 펼쳐서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서를 볼 때는 사람들이 어떤 경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많은 병력들이 들어오면서 철퇴로 김종서를 머리를 내리쳐서 죽입니다. 수양대군 측근의 철퇴에 쓰러진 김종서, 정말 아무런 방비도 할 수 없는 그 찰나에 철퇴를 맞았기 때문에 김종서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자의정 김종서가 쓰러졌고 수양대군은 그
그 집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불을 지르고 김종서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김종서의 아들까지 죽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바로 수양대군이 어디를 가나 하면 단종을 찾아갑니다. 단종을 찾아가서 폐하, 전하께서 어린 것을 깔고 업신여고 종서를 위태롭게 하는 우리들을 제가 잡아주겠습니다. 전하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김종서를 잡아주겠고 남은 세력도 제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면서 상소를 올려요. 그러니까 이 단종은 수양대군의 기에 밀려가지고 나이는 어리지 12살에 올라가지고 13살밖에 안 됐잖아요. 13살에 돼가지고 수양대군은 그때 37세였는데 그 장정 같은 수양대군 앞에서 기도가 못 펴요. 그러다 보니까 알았다고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계유정난이 일어나면서 뭐를 했냐면 안평대군은 수양대군 바로 밑이에요. 바로 밑 동생인데 안평대군이 막 항의를 해요. 수양대군한테 저 형님은 잘못됐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그 세종대왕 아버지께서 그렇게 당군을 세손을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그 왕위를 뺏으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항의를 하니까 결국은 강화도로 그 동생을 유배를 보냅니다. 유배를 가서 결국은 사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죠. 수양대군이. 살생부는 누가 적었나 하면 한명회가 살생부를 적었어요. 그리고 사자를 쓴 거는 죽이는 거고 생자를 쓴 거는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생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 사자를 죽인 살생부에 그 적혀 있는 모든 신하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고관들이 처형되었어요. 한명회와 건람이 살생부를 만들고 그랬는데 한명회는 원래 모사꾼이었고 칠삭동이고 모사꾼이었고 그 수양대군의 장자방으로 있으면서 자기는 온갖 호의호식을 다하고 온갖 그렇게 살다가 사실 아무런 벌도 받지 않고 죽습니다. 결국 연산군에 의해서 부관참시를 당했을 뿐이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호의호식을 했어요. 그리고 건람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훌륭한 그 선비였고 문신이었는데 한명회와 공부를 같이 하는 동기였기 때문에 한명회하고는 간표지교처럼 친한 사이였어요. 그래서 수양대군은 임금으로 하여금 난을 정당화할 교지를 내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 협력한 43명을 공신으로 책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지금 임금은 뭐 있어도 너는 너고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단종 1년에 이렇게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그리고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도 결국은 수양대군이 다 정치를 한 셈이에요. 단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수아비였어요. 그래서 수양대군은 한명회와 건람을 왕의 비서기관인 승정원 관리로 임명되면서 항시 임금 옆에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옆에 한명회하고 건람을 붙여놨으니까 그 단종은 뭐 아무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수양대군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람은 남자로 태어나서 내가 변방에서 무공을 세우지 못한다면 왕건의 책을 읽어서 부루의 이름을 남길 것이다 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훌륭한 그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한명리에는 공부를 같이 하고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친했어요. 그 걸랑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한명리하고 친하면서 물들어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종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세종의 아들들은 8명이에요. 8명인데 문종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7명의 왕자, 세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왕위 찬탈을 한 수양대군을 빼면 6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명 중에서도 안평대군은 수양에게 항의를 하다가 또 강화도로 유배를 가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는 누가 있었나 하면 6째 왕자 금성대군이 있었어요. 금성대군은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옳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태조의 아들이 방석이가 후사가 없이 죽게 되니까 방석이의 아들로 그 양자를 간 셈이에요. 양자를 갔는데 수양대군이 자기 동생들도 전부 다 하나하나씩 떼가지고 궁리에서 못 살게 하고 멀리 떨어져 보내요. 그래서 금성대군도 수능에 유배를 보내요. 그러면서 수능구사 이모님하고 함께 단종 보기를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가 간노의 고발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 같은 형제라도 수양대군에 협조한 사람이 있고 또 수양대군을 비판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평대군하고 금성대군은 사실 비판을 하다가 죽게 되고, 또 임영대군이나 강평대군은 협조를 하면서 무사히 지냈습니다. 애유정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 1년 지나니까 단종이 도저히 나는 이렇게 해서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워. 막 그냥 버들버들 떨면서 살아도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임금이라도 자기 세력 하나도 없고 결국 자기를 도와주는 그 성균관의 학자들하고 만나는 것조차도 굉장히 감시를 당하고 이랬기 때문에 수양에게 양위를 해야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얼마나 무섭게 했으면 결국 이 단종이 자기의 그 자리를 수양대군에게 줘야 되겠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수양대군이 만약에 그 당시에 그냥 단종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면 명분이 없잖아요. 대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대의 명분이 없다는 것은 백성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해요. 어떤 명분이 있어가지고 저절로 자기가 왕위 찬탈을 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이 단종이 자기에게 양위를 하게끔 만들었어요. 결국은 단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어리고 중외의 일을 알지 못한 탓으로, 또 외교라든가 이 모든 거를 제가 알지 못하는 탓으로 이제 대임을 영의정에게 전하여 주려고 한다. 이제 영의정 그 수양대군에게 주려고 한다. 임금 단종은 작은아버지께 왕위를 승리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안 된다고 성균관 학자들은 막 말립니다. 안 된다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양위를 받아서 수양대군이 보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단종을 양위를 하고 나서 단종을 가택연금을 하다시피 했어요. 단종을 그 집에 이렇게 궁이 있으면 궁에서 상황으로 있으면서 궁에서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거 이거를 일일이 보고를 해야 나올 수가 있고, 누구를 만나도 사실 만나지도 못하게 해요. 뭐 어떤 신하들하고도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살아도 살아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그래도 생각할 거는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수양대군은 이 단종이 다른
신하들이나 누구를 만나서 자기를 해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항상 감시를 하고 가택연금에서 못 나오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